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다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태아 손해 이상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간략한 순서는 일단 정상적인 세레벨라 버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다양한 종류의 손해 이상들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중요한,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하고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의, 어, 간별 진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발생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시면은, 맨 처음 롬벤세팔론, 즉, 핸드브레인에서, 이 폰타임 플렉쇼가 이제 형성될 때, 이쪽이 이제 플로우가 되고, 뒤쪽에 이제, 루프가 있습니다. 루프 쪽도 같이 이렇게, 접히면서 크리즈를 형성하게 되고, 이 크리즈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안테리어 멤브란스 에어리어, 그리고 아래쪽이, 포스테리어 멤브란스 에어리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에 따라서 이 크리즈 부분에서 포스 벤트리클의 이제 코로이드 플렉수스가 형성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테리어 멤브란스 에어리에는 이렇게 두꺼워지고 굽으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르벨라 버미스를 형성하게 되고 주로 이 포스테리어 멤브란스 에어리 쪽에서 이 멤브레인이 안쪽으로 서바라쿠니스 스페이스 추후에 이제 시스터나 마그나가 될 부분 쪽으로 이 베이지네이션 되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보던 블랙스 파우치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버미스가 이제 점점 두꺼워지고 이제 커짐에 따라서 이 버미스를 덮고 있는 피아마타하고 코로이드 플렉수스 쪽에 피아마타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퓨전되면서 정상적으로는 이 버미스의 아래쪽에 코로이드 플렉수스가 이제 형성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이 블랙스 파우치 시스템은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 블랙스 메타포를 형성되게 되고 이게 페네트레이션 되면서 포라멘 오브 마겐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발생 과정을 보시면은 안티리어 멤브란스 에어리 쪽에서 주로 이제 버미스를 형성하게 되고 포스티리어 멤브란스 에어리 쪽에서 블랙스 파우치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안티리어 멤브란스 에어리 쪽에서 이제 형성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댄디오크 말포메이션,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안티리어 멤브란스 에어리 쪽에서 장애가 생기면은 이 버미스 형성에 문제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티리어 멤브란스 에어리 쪽에 이제 형성의 장애, 주로 이제 이 블랙스 파우치가 페네트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말로 퍼시스턴트 블랙스 파우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인에듀케이트하게 페네트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메가시스타나 마그나가 발생하면서 대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버미스 형성에는 크게 형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후의 두 가지 경우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버미스나 세르벨름 쪽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트란스 세르벨라 플레인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XCR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세르벨름하고 트란스 세르벨라 이제 플레인을 잡는 이제 랜드마크를 찾으셔야 되는데 앞쪽에 이제 CSP하고 프론탈 혼이 보이면서 살라무스가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세르벨름이 보이게 될 때 이게 정확한 트란스세르벨라 플레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르벨름의 트란스세르벨라 위드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마그나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볼지 여기에 보이는 이제 부분이 이제 포스 벤트리클이 되어 있고 포스 벤트리클하고 시스템 마그나는 뒤쪽에 약간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이제 버미스 때문에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고 대부분 많은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것들이 앵글을 너무 이제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래쪽 프로야 마겐디 쪽으로 해서 시스템 마그나 쪽으로 이제 폴스 벤트리클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CSP가 보이고 살라무스가 보이고 세르벨름이 보이는 정확한 트란스세르벨 플레인을 잡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부분들 이제 이 미드세이탈 뷰를 이제 잡는 경우가 이제 많이 없든지 아니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버미스의 평가 특히 이제 뒤에 설명드릴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나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드세이탈 뷰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확한 이제 미드세이탈 플레인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테랄 벤트리클이 보이는 파라사이탈 플레인 되겠고요. 여기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코프스 캘로즘이 보이게 되고 뒤쪽에 이제 이렇게 폴리아처럼 이제 보이는 것들이 세레벨라 헤미스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약간 그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지만은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불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죠? 이렇게 이제 불 들어오듯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세레벨라 버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레벨라 버미스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미드세이탈 플랜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개 생각하시기에 코프스 캘로즘이 보이고 하면은 정확한 미드세이탈 플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세레벨라 쪽이나 버미스 쪽 이상이 있을 때 코프스 캘로즘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랜드마크로 삼으시면은 정확한 미세 플랜을 잡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갈매기 모양 혹은 이제 삼자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서드 벤트리클의 텔라 코로이데아가 되었고 뒤쪽이 브레인스템 특히 미드 브레인의 쿼드리제미널 플레이트가 형성되는 이렇게 에코제닉한 3자 모양이 형성될 때가 정확한 미드세이탈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포브스켈레톤을 비롯한 이 버미스 같은 미드라인 스트럭처를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세르벨라 버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브레인스템, 그러니까 미드브레인,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연기되어 보이는 폰스가 있고, 메둘라 오블랑가타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그 이제 도잘 부위 쪽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 세르벨라 버미스가 되겠고, 그 사이 공간이 이제 포스 벤트리클 되겠습니다. 포스 벤트리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파스티지움이라 그리고, 이 뾰족하게 들어가는 포인트를 이제 파스티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파스티젤 포인트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버미스 쪽에 형성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보시면은 이제 미드브레인하고 이렇게 이제 브레인스템 쪽이 보이게 되고, 폰스 바로 뒤쪽에 이제 세르벨라 버미스가 이러한 유사한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찾아보실 거는 요 부위가 이제 포스 벤트리클 되겠고, 안쪽으로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파스티지움이 되겠습니다. 이 파스티지움이 정확한 각도로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나중에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미스 모양이 정상이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프라이머리 피셔가 되겠습니다. 세르벨라 버미스는 보시면은 총 9개 로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 초음파로 이런 9개 로뷸를 다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이 디클리브하고 이제 앞쪽 이제 로브 쪽에 보이는 그 콜맨 사이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프라이머리 피셔가 되겠고 이 프라이머리 피셔가 제일 저명하고 제일 먼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리 피셔를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 대개 이제 세컨더리 피셔가 그다음에 보이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피라미드 로뷸 앞쪽에 있는 프리피라미달 피셔가 보통 저명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산슴 초음파에서 이 프리피라미달 피셔까지는 정확하게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프라이머리 피셔를 기준으로 해서 어, 판단하게 되는데 버미스 모양이 정상이다. 그런 걸 판단할 때 이 파스티지움에서 직각으로 끈 부분이 이제 아래 위쪽이 이제 크기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프라이머리 피셔 기준으로 해서 어, 위쪽이 3분의 1 크기, 아래쪽이 한 3분의 2 크기로 보이면은 정상적인 버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주수가 더 가게 되면서 31주나 33주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피셔라든지 이 프리프리얼 피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저명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리어 포사, 버미스 쪽에 이제 아노말리를 이제 몇 가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상으로 봤을 때 이 버미스가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판단할 것이 일단 버미스가 위쪽으로 엘리베이션, 로테이션이 되어 있냐를 판단하는데 보면은 많이 엘리베이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미스 모양이 아까 살펴본 정상에 비해서 파스티지움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정확한 피셔들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미스의 하이포플라지아나 업노멀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텐토리움도 정상이나 여기 옆에 케이스에 봤을 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점유하게 댄디워커 말포메이션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미스가 로테이션 되긴 하지만은 이 댄디워커 말포메이션보다는 조금 덜 이제 마드리트하게 엘리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고, 버미스의 이제 모양을 보면은, 바스티지얼 포인트가 조금 플래트닝 돼 있고, 어, 우리가 이 프라이머리 피시어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이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되는데, 크게 좀 작아져 있는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텐토륨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가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게 100% 적용되긴 힘들지만은, 대개 댄디워크 말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버미스의 로테이션이 한 45도 정도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 같은 경우는 대개 25도에서 한 40도 정도의 어, 그 로테이션을 보이게 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트란스 세레벨라 플레인에서 우리가 포스 벤트리클과 시스템 마그나 커뮤니케이션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 벤트리클하고 시스템 마그나 사이에 세레벨 버미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돼 있지 않지만은, 댄디오크 말포메이션이라든지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는 버미스의 하이포플라지아가 있으면서 또 버미스가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트란스 세레벨라 플레인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보시면은 버미스가 로테이션 돼 있지만은 약간 마일드하게 로테이션 돼 있고, 대개 한 30도 미만 정도로 돼 있고, 버미스의 모양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토리얼 엘리베이션이 없을 때 우리가 흔히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옆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버미스의 로테이션도 없고, 그다음에 버미스의 모양도 정상이고, 텐트리움의 엘리베이션도 없습니다. 대신 이 뒤쪽 공간 시스터나 마그나만 이제 늘어나 있는 소견을 보일 때 우리가 메가 시스터나 마그나로 진단할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 벤트리클하고 시스터 마그나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소견을 보이고, 메가 시스터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시스터 마그나만 10mm 이상으로 늘어나 있지만은 이 커뮤니케이션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소견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DDX 하기 힘든 것이 이제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하고 버미안 하이퍼플라지아 되겠습니다. 예전에 버미안 하이퍼플라지아는 우리가 흔히 댄디오카 베리언트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렇게 되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고 또 진단이나 예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특정해서 버미안 하이퍼플라지아로 부르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트란스베럴 플랜, 이제 엑시얼 뷰에서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 포스 벤트리클과 시스터 마그나가 커뮤니케이션 한 소견을 보인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포스 벤트리클과 시스터 마그나가 이제 버미스에 가로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되는 소견을 보이고, 다른 말로 키홀 사인이라고 많이 부르고, 아니면 오픈 포스 벤트리클 사인이라고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런 소견이 보일 때,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이제 미드세이탈 뷰에서 버미스를 평가해야 되고, 왼쪽 그림 같이 이제 이 브레인스템과 비교했을 때 버미스가 거의 평행하게 보이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템과 버미스가 이렇게 어, 갭을 보이면서 버미스가 위쪽으로 로테이션 된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파악했을 때 로테이션이 되어 있다면은 아까 말했던 댄디오크 말포메이션, 그리고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 그리고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 이 세 가지를 이제 감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버미스 모양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쉽게 봤을 때 파스티젤 포인트가 점연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피처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가 한 1대2 정도 크기 차이를 보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버미스가 일단은 로테이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파스티젤 포인트가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프라이머리 피처 기준으로 해서 어, 우리가 1대1로 나누는 그런 소견들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버미스 크기도 좀 작아져 있기 때문에 버미스가 업노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21주 케이스가 되겠고요. XLV에서 이제 먼저 트랜스레벨러 플레인에서 이렇게 포스 벤트리클과 시스템 바거나 커뮤니케이션 된 소금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미드세이탈 뷰에서 버미스를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3점 모양이 보일 때 이렇게 버미스가 보이게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파스티젤 포인트가 보이는데 약간 좀 플래트닝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보면 하이포플라지아하고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정상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피시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 위쪽이 이제 1대1로 좀 나눠져 있는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보면 하이포플라지아보다는 이제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의 앵글도 한 25도 정도라서 이게 조금 오버랩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마드리드 이상으로 엘리베이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나중에 이제 25주 이제 팔로우 해 보니까
역시 포스트벤트리클하고 시스템 마그다가 커뮤니케이션 된 속에는 아직 발견이 되지만은 미스테이크 셀 플레인스 보면은 아, 지난번보다는 이게 버미스의 모양도 훨씬 정확하게 보이고 파스티젤 포인트도 절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미안 로테이션도 지난번에 21주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든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케이스를 28주에 이제 팔로우 해봤더니 포스펜트리클과 시스타 마그나가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소견을 보이게 되고 미스테이틀 뷰에서 보면은 버미스의 로테이션도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미스 모양도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가 결국은 이제 페네트레이션 되지 않으면은 퍼시스트 블랙스 파우치 혹은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로 가는데 이건 이제 딜레이드 페네트레이션 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할 때는 팔로우 해 보시면은 한 50% 가까이에서는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26주 이후에 딜레이드 페네트레이션 되는 경우가 거의 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게 보면 하이포플라지아나 뭐 댄디워크 베리언트 말포메이션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팔로우를 좀 해보는 것이 중요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24주 케이스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역시 트랜스세르벨러 플레인을 봤을 때 포스벤트리클과 시스템 마그나가 커뮤니케이션 된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견만으로 보통 이제 댄디워크 베리언트다, 댄디워크 말포메이션이라고 진단이 돼서 이게 의도치 않는 그 안 좋은 이제 아웃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트랜스 미세탈 뷰를 보시게 되면은 버미스의 엘리베이션이 아까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돼 있어서 어, 조금 이제 마드레트 이상으로 이제 로테이션 돼 있고 버미스의 파스티셜 포인트도 잘 보이지가 않고 버미스 모양도 좀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에 조금 더 가까운 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앵글도 여기는 한 41도 정도로 많이 이제 엘리베이션 돼 있고 버미스 모양도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버비안 하이퍼플라지아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21주 케이스인데 역시 트랜스레벨러 플레인에서 포스벤트리클과 시스템 마그나가 커뮤니케이션 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드세이탈 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버미스가 로테이션 돼 있고 그 다음에 버미스의 파스티셜 포인트가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이제 팔로우 해봤을 때 한 25주, 26주 이후에 이제 로테이션이 좀 줄어든다든지 보미스모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인다든지 그럼 정확하게 진행되겠지만은 이 소견만으로는 일단은 앵글 자체가 그렇게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 스파우치 시스템에 좀 가까운 소견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시면은 어, 앵글 자체가 한 23도 정도라서 블랙 스파우치 시스템에 좀 더 가까운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피탈 MRI를 찍어봤는데요. 보실 때 어느 쪽이 블랙 스파우치 시스트, 어느 쪽이 버미안 하이퍼플라지아로 생각이 됐습니까? 보면 여기는 버미스 로테이션이 둘 다 있는 거고 버미스의 파스티젤 포인트를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파스티젤 포인트가 좀 관찰이 되고 이쪽은 파스티젤 포인트가 조금 더 플래트닝 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이쪽이 훨씬 더 심하고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쪽이 이제 버미안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 이쪽이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로 이제 지날 수 건데 크기를 보면 이쪽이 버미스가 좀 더 작아 보이는 소견이 있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이 블랙 파우치스트 범위한 하이퍼플라지아로 진단이 되겠는데 주수를 보시면은 이쪽이 21주 그리고 이쪽이 24주이기 때문에 사실 MRI를 평가할 때 MRI가 초음파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범위수의 평가에 있어서는 MRI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7주, 28주 이후에 돼야지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감별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견들을 보면은 아까 발생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포스펜트리 코로이드 플렉서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안테리어 멤브란스 에어리가 형성이 되면은 버미스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고 결국은 이 버미스의 아래쪽에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데 블랙 스파우치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처럴 멤브란스 에리 쪽에 이상이기 때문에 버미스는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코로이드 플렉수스의 위치가 버미스 로테이션 되어 있긴 하지만은 버미스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나 덴디오크 말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 멤브란스 에리 쪽에 버미스 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이드 플렉수스와 버미스가 이렇게 퓨전되는 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버미스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이드 플렉수스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부분이 코로이드 플렉스가 되어 있고 위쪽부터 이렇게 위치해서 이쪽은 위치가 수페로라테럴 포지션에 코로이드 플렉스가 위치하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부분이 코로이드 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임페로라테럴 포지션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페로라테럴 포지션에 위치하면은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 그리고 임페로라테럴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면 버미안 하이퍼플라지아로 저희들이 진단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정확한 트랜스레벨 플랜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벤트리클과 시스템 마그나 키홀 사인이 보이는 것만으로 덴듀어크 말포메이션이나 버미안 하이퍼플라지아로 진단해서 의도치 않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버밋을 평가할 때는 정확한 미드세이탈 플랜을 획득하는 평가하고 애매할 때는 엑스퍼트한테 세컨 오피니언을 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네, 홍영 교수님께서, 네, 피탈 세레벨라 어브노멀티 관련돼서, 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덴지오코 말포메이션이, 어, 블랙스 파우치 시스템이 그런 그 DD와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해주셨고요. 이제 워낙에는 이제 그 사실은 이 세션을 마치고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워낙 또 중요한 강의이기도 하고 또 시간 잠깐 지나면 다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제 또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이제 경험한 게 그 한 임신 5주 좀 넘어서 이제 임신 8주 정도까지 이소트리티노인 복용을 했고, 나중에 한 20주 정밀 초음파에서 이제 버미안 하이포플레지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게 이제 결국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하고도 좀 관계된다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일부 그 이제 그 세레벨룸 쪽에 문제가 있었어도 나중에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또 정상화된 이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인공임 중절을 이제 23주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만나면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어, 좀, 그리고 어떻게 그 팔로우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르벨라 버미스 쪽 이상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은, 아까 강의 때 설명드렸듯이, 좀 더 팔로우를 해봤을 때, 블랙스파우치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임신 25주, 26주가 지나면서, 딜레이드 페네트레이션 정상적으로 좀 올 수 있는 소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 그 주수까지 사실, 지켜보자 그러면은, 산모들도 좀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부분의 진단들이 이제 24주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애를 쓰고 있는 편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포스벤트리클하고 시스템 마그나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제 키홀 사인만 가지고도 블랙스 파우치 시스트라고 진단되지 않고 버미안 하이포플라지아나 과거에는 사실 덴디오크 말포메이션, 덴디오크 베리언트 쪽으로 진단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어 이게
그 미드세이터를 비해서 버밋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쉽게 말해서 너무 오버 다이노시스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또 원치 않는 결과로 초래되는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또 많이 있었다고 사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버미스를 산전에 평가하는 것이 초음파로만 진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버미안 로테이션이 뭐 25도에서 45도 같으면은 블랙스 파우치 시스테에 가깝고 30도 미만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 파우치 시스테에 가깝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오버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버미스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이 초음파만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특히 MRI 까지 동원했을 때까지도 사실 이게 산전 진단과 그다음에 출생 후에 이제 진단의 일치율을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딜레마가 되고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벤트리클의 플렉스, 코로이드 플렉스의 위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조금 요즘 정확한 소견이 되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피탈 MRI 찍더라도 이런 코로이드 플렉수스까지는 사실 잘 초음파에 비해서 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오버 다이노시스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팔로우 해보자는 쪽으로 가는 쪽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인 내 다른 동반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레인 이외에 엑스트라 브레인 쪽에 이제 동반되는 기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예후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크로모좀이라든지 마이크로 어레이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하면은 압력 센테시를 통한 그 바이럴 인펙션 같은 것도 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그 지금 이제 그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잠깐만요. 그 하나 질문이 들어와서 그 보시고, 마우스. 네, 거기 밑에 있는 네. 버텍스 브릿지에 따라. 밀세이터를 플레인 잡는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사실 많이 얘기를 하시고, 실제 초음파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 받아들이기 힘드실 경우가 많은데, 제일 좋게는 미드세이터 플레인을 접근할 때는, 태의 머리가 버텍스로 있다면은, 사실 트랜스페지널 어프로치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나 티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프로브를 돌려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보통 많이 잡으시는 페이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태아 옆모습을 잡으시는 뷰들은 다 잘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드라인 플레인의 랜드마크가 되는 삼자 모양, 흔히 갈매기 모양으로 보이는 서드 벤트리클의 텔라코로이드야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어, 그 미드브레인의 쿼드리제미널 플레이트가 보이는 그 삼자의 선이 연결되는 그 부분을 이제 찾는 노력을 해보시면은 거기에서 대부분의 이상이 노멀에서 접근해 보시면 그 부위에서 곱스켈로즘하고 뒤쪽에 세레벨로 버미스가 이제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이상이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그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초음파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지만은 이제 사실 이제 세레벨룸 쪽에 진단을 또 DD하는 게 반드시 세컨 오피니언이 이제 사실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국내에서 사실 이쪽 브레인 쪽만 막 보는 선생님이 따로 잘 계시지 않아가지고 혹시는 뭐 교수님 계시는 그 병원에 이렇게 어레인지가 돼서 한다거나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네, 기꺼이 뭐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보고 그다음에 성형외과 일단 진단을 하도록 노력해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M 할 때는 피탈 MRI 같은 것도 같이 찍어봐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좋은 거 감사합니다. 예.